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 시간에는 고용과 실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실업이란 무엇인가? 실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고용 지표란 무엇이며 종류는? 네, 자, 학습 목표. 자, 세민 학생이 한번 읽어볼게요. 실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실업에 대한 종류를 나열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고용 지표를 읽을 줄 알며 자료가 주어질 경우 고용 지표를 계산할 수 있다. 네, 이제 효상 학생이 마저 읽어볼까요? 네,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할 줄 알고 실업률이 0%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다 같이 시작! 실망 실업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실망 실업과 실업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배웠고, 네, 시장 실패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순서는 안 맞지만 제가 이제 고용과 실업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저번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효상 학생이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일어서서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불완전 경제 시장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시만요. 천천히 했는데, 네네. 네. 좀 까먹어가지고. 네네네. 네, 두 번째는 공공재 부족.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외부 효과.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자발적 요인이었습니다. 네, 앉아도 좋습니다. 네, 다시 우리 하나씩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불안정 경제 시장이죠. 네, 두 번째로는 공공재 부족 현상. 네, 세 번째로는 외부 효과. 그리고 마지막 정보의 비대칭성. 네,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도덕적 해이랑 역선택 이런 요인이 있었죠. 네,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완벽한 그런 경제적인 효율을 이뤄내지 못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잠깐 복습했고, 네, 오늘 배울 거에 들어가기 앞서 네,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들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실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효성 학생, 네, 실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개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는 것을 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네, 좋습니다. 세민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자기가 원해서든 아니면은 원하지 않아서든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이제 효성 학생이나 세민 학생도 대답을 잘해줬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빈둥대고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 왜 만화 같은데 보면 이제 뭐지 학생이 이제 뭐 뒹굴뒹굴거리면 넌 가서 일 안 해? 하면서 어머니가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실업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학생들이 잘 대답해 준 것처럼 계속 원서를 넣고 구직 활동을 해도 이제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내가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실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실업률이 0%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실업률이 0%란 말은 실업자가 이 세상에 완전히 없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상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네, 아무래도 실업 자체가 개인적인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네. 실업률이 0%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되게 멋진 말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세민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개인적으로 이직을 위해서 다른 구직 활동을 할 때 잠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네. 그 상황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러면 0%가 아무래도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다들 의견을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아까 물어봤던 그런 질문들, 실업률이 0%가 될 수 있는지, 실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네. 실업이 무엇인지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타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네, 여기 두 가지 조건이죠. 먼저 일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스펙이라든가, 아니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거기 플러스 의지까지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여기 또 오타나 있네. 자, 일할 능력,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단순히 고용 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실업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대학교를 다 졸업했어. 그리고 나는 당장 뭔가 일이 주어진다면 막 열심히 막 열정 이러면서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나는 백수야. 이러면 우리 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의에 따르면은
네, 그런 거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업의 종류는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실업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찰적 실업, 두 번째는 경기적 실업, 세 번째는 구조적 실업, 마지막으로 계절적 실업. 이 4가지가 있는데 자, 이 4가지를 이렇게 종류가 있고 저희는 경제에서는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업에 어떻게 구분하는지 각 종류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비자발적. 자, 자발이란 말 스스로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비자발은 스스로가 아니라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난 실업이에요. 그중 첫 번째 계절적 실업이에요. 자, 한번 이거 효성 학생 읽어볼까요? 네, 계절적 실업은 어떤 산업의 생산이 계절적 요인에 의해 반등하여 생산이 감소하는 기간 동안 그 산업 종사자들이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이다. 네, 자, 어떤 산업의 생산이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변동해서 생산이 감소하는 기간 동안 그 산업 종사자들이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적절히 예시를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붕어빵이죠. 네, 붕어빵 언제 먹어요, 여러분들? 겨울. 보통 겨울에 먹죠. 네, 그래서 보통 겨울쯤만 되면은 길거리에 그 붕어빵 포차가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름에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여름에 누가 붕어빵을 먹는다고. 자, 그것처럼 계절이 바뀌면서 붕어빵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생산을 줄이겠죠. 그러면은 이 붕어빵 아줌마한테 문을 닫고 일을 안 하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계절적 실업이라고 해요. 네, 여기 쌤이 예시를 적어놨죠. 예를 들어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붕어빵이 팔리지 않는 봄, 여름에는 그 기간 동안 실업자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해요.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절적 실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민 학생이 먼저 말해볼까요? 저는 스키장 직원. 스키장. 오, 네, 맞아요. 스키장. 겨울에만 타죠, 저희는 말하면. 네, 좋습니다. 네, 효상 학생은요? 저는 반대로 여름에 주로 운영하는 수영장? 수영장. 네, 수영장 맞네. 보통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도 있고 해수욕도 되겠죠. 네, 왜냐면 여름에 이제 성수기, 비수기 그러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말해준 것처럼 스키장도 포함이 되고, 아까 말했던 뭐 해수욕, 수영도 포함되고, 뭐 민박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보통 또 농부들도 포함돼요. 왜냐면 그분들 봄, 여름, 가을에는 농사 짓고 겨울에는 쉬잖아요. 그 상태 동안 실업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업이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기간별로거든요. 실업을 측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실업자로 이제 찍히는 건데 그 뒤에 좀 이따가 실업의 구분에 대해서 실업자를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비자발적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에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자, 계절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절이 바뀌어서 제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자, 한번 세민 학생 읽어볼까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자동화, 사양 산업,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무너져간 산업 등장 등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네, 맞아요. 자,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자동화. 자, 사양 산업이 뭐냐면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산업의 등장 등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사공 알아요 혹시? 뱃사공. 아, 네. 네, 뱃사공이 예전에는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노젓고 이제 배를 옮겨서 원하는 대로 이제 옮겨주는 그런 약간 운송 내지는 뭐 교통수단이었는데 지금 뱃사공 찾아볼 수 있나요? 자, 왜 그럴까요? 선박 기술 발달할 때. 맞죠? 자, 요즘 누가 이렇게 노를 이렇게 하겠어요? 운송하는데 다 보트 뒤에 보면 모터 달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술이 계속 발전함으로써 자동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사람이 이제 수동을 안 해도 그냥 엔진 쭉 당기면은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뱃사공 사업은 자동으로 이제 소멸된 거예요. 사양된 거죠. 네, 그걸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한 거죠. 네, 이거를 저희 구조적 실업이라고. 네, 여기도 나와 있죠.
산업 자동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계가 대신하니 할 일이 없어졌어. 네. 지금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것도 이제 4차 산업으로 AI가 발달하면서 이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구조적 실업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의 그 상대방의 의지로 인해서 이게 실업을 하게 되는 거를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구조적 실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유발되는 실업으로, 자, 주로 불경기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자, 말이 어려운데 자,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즉, 경기가 어려워져서 기업에서 더 이상의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줄이게 되는데, 이때 불필요해진 고용을 줄이고 더 이상의 사람을 뽑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실업이라고, 이때 발생한 실업을.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죠. 이거하고 대공황 때 이 일이 발생했어요. 이 실업이. 이걸 경기적 실업이라고 해요. 아까 봤던 경기적 실업도 내가 원해서 실업한 게 아니라 경기 구조가 바뀌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더 이상 원하지 않은 그 노동력을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업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이렇게 있고, 자, 4번째. 마찰적 실업 마지막 하나 볼게요.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인 실업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보 수집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동안의 실업 상태를 말한다. 보면은 지금 이 그림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겠어 하면 사표 내고 이게 다른 곳을 가잖아요. 이것처럼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일을 내버려 두고 자발적으로 이제 나온 거지, 그 일을.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해요. 다른 실업과 다르게 자신의 의지가 드러나서 발생한 실업이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이라고 구분해요. 앞에 4개의 그런 실업과 다르게.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총 4가지를 배웠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계절적 실업. 계절적 실업. 두 번째는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세 번째는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마지막은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인 실업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자, 실업자가 없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볼 수 있을까요? 실업자가 없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던 건데, 앞에서 배운 개념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민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실업자가 없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실업자가 있다 없다? 실업자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앞에 배웠던 이론을 생각해보면 마찰적 실업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잠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모든 것들이 결합해서 보면은 실업자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효상 학생은요? 생각해보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절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이나 결국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이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실업자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뿐더러, 자발적인 실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직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업이라는 과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실업자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말 잘해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실업자는 자발적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자, 비자발적 실업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경기도 크게 안 변하고, 뭐 구조도 안 변하고 한동안, 그리고 계절도 딱 그 봄만 유지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 겨울만 유지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요소를 다 제쳐놓고도 이 자발적 실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실업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S라는 그런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난 G라는 G라는 기업에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여기 뭐 어느 직장이 나한테 맞을까라는 뭐 찾는 시간도 있고 이제 그 입사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토익 뭐 990, 뭐 토플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조건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관련 정보 탐색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전망이 어떻고 이게 나랑 맞나 안 맞나 이런 식으로 정보를 찾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 때문에 바로 이게 마찰적 실업이 그러니까 이 기업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없잖아요. 적어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공고도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비자발적 요인들이 다 제거된다 해도 마찰적 실업이 하나 때문에 저희는 실업자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실업률은 0%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업자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등 경제에서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요. 자연 실업률, 자연적으로 발생한 실업. 그래서 자연 실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쯤에서 새로운 개념 하나 배워볼 거예요. 네, 실망 실업이라는 건데, 네, 옆에 가로로 구직 단념이라고 있죠. 자, 이게 뭔지 한번 세민 학생이 읽어볼까요? 취업을 원하지만 경기 침체나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으로 구직 단념자라고도 한다. 실망 실업자는 사실상 실업자와 다름없지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 고용 통계상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네. 아까 그 실업의 요인 보면은 잠시만요. 네. 실업을 보면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된댔잖아요. 네. 근데 실망 실업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네. 실망 실업은 취업을 원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맞지 않아서 단념, 즉 의지를 저버린 거죠. 그래서 구직 단념자라고 하는데 자 실업의 조건은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직 단념자는 의지가 없어. 일할 의지가. 더 이상 나는 취업 활동 못하겠다. 나 이제 그만둘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취업 활동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망 실업, 구직 단념은 실업과 엄격히 구분이에요. 네. 그래서 뒤에 또 보면은 이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저희가 먼저 이렇게 말해주자면은 실망 실업자, 즉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고 그냥 일반적인 실업은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질문 한번 대답해 볼까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볼 학생 있나요? 효상 학생 한번 대답해 볼까요? 비경제 활동 인구는 자신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 네 그렇게 되겠죠. 또 한번 세민 학생이 말해볼까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네. 다른 주변적 환경에 의해서 네. 본인이 이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학생 말이 모두 다 맞아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실업에 보면은 일할 능력과 의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일할 능력은 있어. 근데 의지가 없으면은 실업자가 아닌 거고 비자발적 실업 아까 제가 봤던 구직 단념자 그래서 비경제활동인거 되는 거고 일할 의지는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스펙이 안 맞고 뭐 토익 990 받아야 되는데 뭐 400이고 그런 조건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진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살짜리 보고 일을 하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진짜 내가 막 휠체어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비경제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구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희가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고용지표는 여러분 알다시피 실업률, 취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인구의 구분부터 알아야 돼요 저희가. 네,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 뭐 전체 인구 대한민국 지금 5천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나이로 구분해요.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하 미만 인구. 그래서 15세 미만 인구에 보면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력이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 보통 만 나이로 기준하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 만약에 한 7살짜리 동생이 있다. 그러면 여기 속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 뭐 여러분들이 되겠죠. 선생님이나. 네, 15세 이상 인구는 여기에 해당돼요. 이 15세 이상 인구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돼요. 노동 가능 인구, 네, 군인, 재소자, 전투경찰, 또 터났네. 자, 전투경찰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왜냐면은 국방의 의무 또는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노동 불가능 인구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자, 본격적인 노동 가능 인구 이게 중요한데, 자, 노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랑 비경제 활동 인구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비경제 활동 인구는 아까 봤죠? 선생님이 말한 거,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 또는 일할 조건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고, 자, 일할 능력도 있고 이제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지도 있는 사람을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해요. 그 중에서 자, 이 또 두 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취업자는 일이 있는 상태죠. 자, 실업자는 일이 없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실업자와 취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배워보면은, 네, 이게 고용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하는 방식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뭐 고용 통계청입니다. 뭐 당신은 뭐 어디 해당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요. 자, 먼저 취업자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자, 15세 이상이십니까? 하면서 이제 물어봐요. 근데 아니요 하면은 바로 삐삐삐 끊어버려요. 네, 끊고, 네, 뭐 조사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15세 이상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이상입니다 하고, 뭐 군인, 재소자, 전투경찰이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물으면은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하면은 이렇게 노동 가능 인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네, 있어요 하면은 취업자가 되는 거고, 자, 또는 이게 아니면은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신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어머니나 뭐 가족 중에서 사업체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같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계획이 해당되면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저희는 취업자라고 이렇게 구분해요. 네, 두 번째. 자, 여기 해당이 안 되네. 그러면은 실업자라고 하는 거죠. 15일을 포함한 지난 1주 동안 수입 목적으로 1시간도 일하지 않았으면은, 자,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요, 저 이런 활동 안 했어요 하면은 여기 바로 밑에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아니요, 저 구직 활동했습니다 하면은 실업자로 구분이 돼요. 네, 비경제 활동 인구는 뭐 여기 나와 있죠. 주부, 학생, 진학 준비자, 취업 준비생, 연로자, 뭐 심신 장애자, 뭐 구직 반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하나씩 볼게요. 자, 주부는 여기서 말하는 건 전업주부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일할 능력은 있겠죠. 다만 의사가 없고 나는 가사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구분하고, 자, 진학 준비자 또 마찬가지로 학생과 똑같이 일할 능력도 있겠지만은 자기는 이제 진학을 위해서 일을 포기한 거죠. 자, 취업 준비생 역시 취업을 위해서 포기한 상황에 일을 하는 거를, 그런 사람은 저희는 실업자를 구분 안 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해요. 자, 연로자들 중에서도 뭐 저희 뭐 65세 이상인가? 네, 이상은 뭐 퇴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자들도 뭐 사업을 하시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닌 사람들, 진짜로 늙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치고, 그 외에 뭐 심신장애자, 아까 저희가 봤던 실망실업자, 구직 반년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이 돼요. 네, 그렇게 이렇게 뭐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알아봤는데, 네, 이제 그럼 저희는
이제 실업률과 취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이 네 가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취업률. 네. 경제활동 인구 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 하면은 취업률이 나와요. 그리고 저기 실업률도 이렇게 식으로 구하면 나오고, 네,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경제활동 참가율은 네.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여기 오타난데요. 자, 15세 이상 인구예요. 네, 조금 더 쌤이 고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그리고 마지막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용 지표를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한번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인구 수요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앞에서 배운 저희 고용 지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총 인구가 150만 명이에요. 자, 근데 15세 미만 인구가 50만이에요. 자, 그럼 15세 이상 인구는 몇 명일까요? 100만. 100만이죠. 네. 자, 100만 이렇게 적어주고, 자, 그러면은 15세 이상 인구가 100만인데, 자, 군인 및 재소자가 0명이에요. 그럼 노동 가능 인구는 몇 명일까요? 100만. 맞죠? 똑같이 100만이죠. 네. 자, 노동 가능 인구가 100만인데 경제활동 인구는 50만. 자,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는 50만. 네, 똑같이 50만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 네, 취업자가 45만 명이고 실업자는 몇 명일까요? 5만 명. 5만 명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인구를 한번 구해봤는데 여기서 문제는 취업률은 몇 프로고 실업률은 몇 프로고 고용률은 몇 프로인가, 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률은 몇 프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 2번은 네, 세민 학생이 한번 구해보고 3번, 4번은 이제 우리 효상 학생이 한번 구해볼게요.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50만 중에 그리고 취업자 45만 곱하기 100을 하면 취업률은 90%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50만 중에 취업자 5만 명, 그러니까 50만 분의 5를 한 뒤에 100을 곱해주면 실업률은 10%가 되게 됩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효상 학생이 그러면은 3번, 4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먼저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을 총 구하는 거니까 노동 가능한 인구 총 100만 명에 취업자 45만 명, 그 다음에 여기서 100을 곱하면은 고용률은 총 4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경제활동률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마찬가지로 취업자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50만 분의 45만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0을 곱하면 마찬가지로 90%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수정 좀 할게요. 네, 자, 네, 괜찮아요. 네, 고용률 같은 경우는 네, 자, 15세 이상 인구분의 네, 취업자죠. 네, 아까 노동 가능 인구라 했는데 노동 가능 인구라기보다는 15세 이상 인구이고, 네, 보통 경제에서 고등학교 경제에서는 네, 이 군인 재소자를 0명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이퀄 곧 노동 가능 인구, 네, 그렇게 돼서 네, 틀린 말 아니에요. 네, 근데 조금 수정한다면은 네, 15세 이상 인구분의 이제 네, 취업자 곱하기 100해서 45%가 나오고, 네, 경제활동 참여율 같은 경우는 네, 15세 이상 인구, 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자, 여기 보면은 비경제활동과 노동활동 인구 나뉘잖아요. 얘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즉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이제 경제활동을 몇 명이나 할 수 있나,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걸 묻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수정해 주면은 100만 분의 45만 해서 45%가 되겠죠.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실험의 종류 4가지 있죠. 그 중에서 2가지 구조적 실험과 그리고 경기적 실험, 이 2가지만 관련된 영상 보고 네, 수업 이제 복습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불 좀 꺼줄래요? 코로나19로 시작된 고용 충격이 한국을 무섭게 덮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었고 실직자 수와 실업률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사우나. 원래 5명이 함께 일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3명이 사라졌습니다. 주인 부부 2사람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지만 한 달 적자만 2,500만 원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저희 운영하고 싶어하는 생각 없어요. 사실은 손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1월 취업자는 2,581만 명. 1년 만에 98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덮친 1998년 12월 이후 최악입니다. 특히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음식점과 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에서만 89만 8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이런 곳에서 많이 일하는 20, 30대 청년층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청년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 음식점, 도서며 보건복지에서 감소폭이 확대되어 지면서 일자리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조금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79만 5천 개가 줄었습니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 결과 실업자 수는 157만 명, 실업률 5.7%로 둘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에는 일시적인 무급휴직자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공공 부분에서 지금은 단기, 중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교육 훈련, 숙련형성 프로그램은 재정 투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돈을 풀어 90만 개 이상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어서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네, 다음 영상 하나 볼게요. 잠시만요. 마우스 어디 갔니? 네, 광고도 보고 갈게요. 저희. 네. 왜 확실한 건 없을까?
Broken glass on the floor by my right next to books I've never even read. Wide awake, all the mess that I've made. Everything I did, you're the one who did. Forget what I have done. Sometimes I've lost you, sometimes I've won. Just let me do everything I can. Everything I do is for you. There's a darkness to my shadow on the wall. Every time I try to stand, that's when I fall. There's a fever burning deep in my bones. Even when I'm with you, I'm on my own. Forget what I have done. Sometimes I've lost you, sometimes I've won. Just let me do everything I can. Everything I do is for you. I do it all for you. You're the lighthouse when I'm lost at sea. You're my bandit at feet. Am I hypnotizing you like you're hypnotizing me? Forget what I have done. Sometimes I've lost you, sometimes I've won. Just let me do everything I can. Everything I do is for you. 네, 불 켜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영상에서는 실업, 특히 경기자 실업에 대해서 나왔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던.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 박사님 같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 정부가 돈을 써서 일자리 늘려야 된다. 그 말했어요. 네, 그거랑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뒤에 영상에 보면은 이제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이제는 실업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경제적 실업의 대책은 확대 재정 정책과 공공사업. 자, 아까 그 교수님이 말했던 게 이거예요. 확대 재정. 재정이 정부가 쓰는 예산.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라. 그런 것처럼 이 경제적 실업에 대한 확대 재정 정책이 있고 공공사업이 있는데, 자, 이 확대 재정 정책은 저희가 다다음 시간에 함께 배워볼 거예요. 네, 그리고 자, 계절적 실업의 대책은 농공단지 조성. 그냥 농업 같은 그런 산업을 한 번에 모아서 같이 이제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라. 그런 게 있고, 구조적 실업은 아까 말했다시피 인력 개발, 기술 교육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뭐 교육부 뭐 소속이라든가 그 교장선생님들이 이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구조적 실업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네, 그것처럼 인력 개발, 기술 교육이 대책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갈수록 실업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자리를 알아보는 시간도 들고 이제 구직 그런 조건 알아보는 데 시간이 드니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공한다면은 더 빨리 이 마찰적 실업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네, 실업이란 아까 말했다시피 실업이란, 자, 한번 이거 얘기해볼 친구 있나요? 효상 학생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실업이라는 거는 개인이 그 직장을 구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반면에 이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실업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정리하면은 의사랑 능력까지 있지만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회사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보통은 능력은 있고 뭐 단순 작업은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두꺼운 기타 씻긴 군다든가 그런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손, 팔 뭐 다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도 되고 나이도 되고 그리고 의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우리는 실업이라고 했어요. 네. 실업의 종류는 마찰적 실업, 그중 자발적 실업이죠. 마찰적 실업이 있고 비자발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까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 자 실망 실업이란 자 그거죠. 일할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일할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죠. 왜? 취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일할 의지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했고,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구직 단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배운 거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배웠죠. 실업률, 취업률, 뭐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렇게 배웠고, 자, 이 고용 지표 구하기 위해서는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통계청이 조사를 해서 매월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실업률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었죠. 네. 그럼 저희 복습으로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실업률은 0%가 될 수 있다. OX. X죠. 네, 왜냐면은 자, 이 비자발적 실업이 해결돼도 자발적 실업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0%가 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100만이고 취업자가 90만이다. 자, 그렇다면 실업률은 얼마일까요? 10%. 맞아요. 10%죠. 네. 자, 100만 분의 90만.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100만에서 이제 취업자가 90만이니까 실업자는 10만이겠죠. 그래서 100만 분의 10만 곱하기 100해서 10%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 빼기 취업률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취업률은 90%잖아요. 90%에서 이제 100% 빼면은 100%에서 90% 빼면 10%잖아요. 그게 실업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뭘 배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과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플레이션, 물가와 물가지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과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 배운 이 4가지 있죠. 이 실업과 고용지표 이거에 대해서 복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